부자의 그릇 7번째 이야기. 기회. 차체의 옆이 온통 광고로 뒤엎인 트럭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저 멀리선 한 달 전에 발표된 유행가가 들려온다. 아직도 길가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니 새삼 내가 번화가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하지만 나와 노인 둘 중에 아무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찻집에 들어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나는 돈이 없으니 당연하지만 노인은 왜 계속 밖에만 있으려 하는 걸까? 노인이 감기라도 걸릴까봐 걱정됐지만 그는 전혀 추운 기색도 없이 나와 마주하고 있었다. 분명 노인도 나름 어떤 연유로 이곳에 와 있는 듯했다. 나한테 일어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엔 솔직히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오타니 유이치로로 저와는 중고등학교 시절 동창입니다. 아무튼 잘난 친구였죠. 학교 성적도 언제나 1등인 대다 운동도 잘해서 농구부 주장으로 현 대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타니 때문에 시험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못 해봤고요. 운동신경도 그저 그래서 늘 그 친구의 등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학창 시절에는 사이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현에 있는 학교인가? 네, 오오시에 있습니다. 산에 둘러싸여 한적하니 좋은 곳이로구먼. 아시는 곳입니까? 그럼 제 말이 더 이해가 잘 되시겠네요. 고등학교 때 버스로 2시간씩이나 걸리는 이곳까지 와서 학원에 다녔거든요. 그러다 아버지가 실직하신 뒤로는 집에는 혼자 공부했는데 결국 그 친구를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요. 딱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건 오타니가 여름방학 때 현대회에 나가고 계약을 한 후에 본 중간고사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간만의 차이로 그 친구를 이기지 못했죠. 학교 시험이 전부는 아니야. 사회인이 된 지금은 그걸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타니와 저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업한 뒤 그 친구는 저와 달리 도시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에 진학했고요. 저는 이현에 남게 됐죠. 노인은 내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런데 오타니는 이곳을 떠나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에이스케, 내가 있어서 나도 열심히 살 수 있었어. 풍요롭고 한가로운 이 지방에서는 너처럼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하는 녀석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 만약 내가 없었다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 거야. 공부는 잘해도 딱히 인기가 안 생기니까 넌 내 라이벌이었어. 그러면서 오타니는 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속내는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꾸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도 아주 기뻤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뒤 풍문으로 오타니가 미국 유학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나를 응시하는 노인의 눈동자는 입을 열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 무렵 저는 취업 준비로 한창 바빴는데 그 친구라면 분명 저와 달리 화려한 길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오타니는 이미 질투나 부러움을 초월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3년 전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아니,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는 분명 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오타니는 학창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직장 근처 오픈 테라스가 있는 카페에서 만나 고등학교 시절 에피소드로 한 차례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리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그 친구가 불현듯 묻더군요. 에스케, 하는 일은 어떠냐? 그냥 그렇지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그 애가 커가는 걸 보는 게 삶의 낙이라고나 할까? 그렇구나. 갑작스러운 말이긴 한데 너 혹시 내가 하는 일 좀 도와줄 생각 없냐? 무슨 일을 하는데? 아마 창업 컨설턴트겠지. 난 그쪽에 대해 전혀 몰라. 아니면 지금 내 월급보다 2배 줄래? 하하.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너 연봉이 얼만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오타니의 말투나 태도는 고등학교 때와 똑같더군요. 미국에서 돌아온 뒤 그런 특유의 성격이 한층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기도 했고요. 어라, 이것 봐라. 완전 대놓고 묻네. 정신 차려. 여긴 미국이 아니야. 하, 중국이든 유럽이든 똑같이 물었을 거야. 뭐, 너니까 솔직히 대답할게. 6,500만 원. 아직 나는 젊은 축이라서 그 정도지. 위쪽 양반들은 더 받고 있을 거야. 그 정도면 꽤 괜찮은 거 아니야? 급여가 나쁘지는 않지만 은행에는 의외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수하고 능력이 뛰어난 은행원일수록 젊을 때 이직이나 독립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대개 외작의 투자은행 등으로 이직을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수하지도 않고 멍하니 그저 업무만 보고 있다가 30 넘어서까지 은행에 있는 사람들도 무사하지는 않아요. 실적이 신통찮은 은행원은 일반 기업으로 보내지기도 하죠. 이처럼 은행에는 승진할 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 일정 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은행에 남을지 다른 곳으로 옮길지가 결정됩니다. 치열한 출세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일반 기업보다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은행도 예외 없이 거의 절반쯤 되는 동기들이 이미 퇴직했고요. 그렇게 이직자가 절반, 독립한 사람이 절반,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중에는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내 일을 도와달라니 이직을 하라는 거냐? 아니, 같이 사업을 하자는 거야. 각자 투자해서 해보지 않을래? 오타니가 꺼낸 이야기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놀라웠습니다. 뭐? 주먹밥 가게? 왜 하필 주먹밥 가게인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장차 미국에서 해보려는 비즈니스야. 오타니는 미국에서 일본 음식이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는지 몸소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유학했던 미국의 시골에도 일본 음식점이 여럿 있었던 겁니다. 물론 맛은 도저히 일본 음식이라고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요. 일본 음식의 이미지는 역시 건강식이라고 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부유층 사람들은 늘 유기농 채소로 요리한 음식을 원했고, 그래서 일본 음식점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었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기하게도 누구나 적은 돈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고칼로리인데다 맛도 자국적인 정크푸드에나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반대로 소박한 저칼로리 식사는 오히려 비싸게 지불해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토나는 이처럼 미국에서 실제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저한테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최종 목표는 미국에서 일본 주먹밥을 파는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일본에서 주먹밥 가게로 성공해보려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성공 노하우를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생각이야. 그의 열정적인 말투에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먹밥은 한 개에 고작 1,000원 정도 하잖아. 이익이 날까? 나는 창업 컨설턴트야. 창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요식업에 종사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는 진입 장벽이 아주 낮다는 점. 둘째는 현금 장사라서 현금 흐름에서 어려움을 겪을 일이 별로 없다는 점. 사업을 하면서 운전자금이 적다는 건 꽤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 경쟁이 심하다는 거잖아. 그래도 승산이 있다는 말인가? 잘 들어. 먹는 장사라는 건 한 번 궤도에 오르면 상승폭도 커. 왜인지 알아? 비용이 낮기 때문이야. 진입 장벽이 낮아서 경쟁이 심하다는 내 말은 맞아. 하지만 그 전에 다른 비즈니스에는 선행 투자분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우리가 하려는 사업은 수억 원이나 하는 커다란 기계를 살 필요도 없을 뿐더러 처음부터 손님들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어. 이를테면 우리의 손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인 셈이야. 그런 의미에서 총수요는 안정되어 있어. 생각해봐. 밥을 안 먹는 사람은 없고, 또 대부분 하루에 3끼를 먹어. 그 3번 중 1번이라도 우리가 파는 주먹밥을 먹게 하는 건 아주 어렵지 않아. 하지만 내가 지적한 것처럼 1,000원 정도로 이익이 날까? 하는 의문은 들겠지. 그럼 내가 방금 얘기한 미국의 일본 음식점 이야기를 떠올려봐. 그 일본 음식점의 음식 맛은 평범했지만 다른 음식점에는 없는 게 있었어. 뭔데? 브랜드. 일본 음식에는 건강하고 맛있다라는 브랜드가 있거든. 그 브랜드가 없으면 아무도 맛이 평범한 그 일본 음식점을 쳐다보지도 않겠지. 내가 목표로 하는 게 바로 그거야. 고객이 브랜드의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는 비용의 몇 배나 가격을 높게 해서 팔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큰 이익을 얻는 거야. 왜 일본에서 프랑스 음식이 비싼지 알아? 같은 유럽권에 있는 이탈리아 음식이나 스페인 음식에 사용하는 재료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도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건 역시 프랑스 음식이 가진 브랜드의 힘 때문이야. 세상에는 프랑스 음식이 가치를 인정하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편이 더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요식업 비즈니스를 하면 가장 낮은 투자금으로 브랜드 장사를 할 수 있어. 옷이나 가전제품을 팔 때처럼 큰 공장은 필요 없으니까. 필요한 거라곤 냄비와 가마, 요리 솜씨, 콘셉트, 이렇게 세 가지야. 요리 솜씨는 설마 지금부터 갈고락 짜는 건 아니겠지? 그건 생각해둔 게 있어. 걱정 안 해도 최고의 인재가 확보될 거야. 그리고 내가 일본 음식 중에서도 주먹밥을 고른 건 한번 레시피를 만들어서 매뉴얼화 해두면 회전초밥 체인점처럼 실제로는 요리사가 많이 필요 없거든. 내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사람 한 명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나는 이 장사가 분명 미국에서도 성공할 거라고 확신해. 오히려 일본에서 고급 주먹밥 장사를 하는 게 더 어려울걸? 그리고 나는 수많은 창업가를 보면서 비즈니스의 성공 비결이 뭔지 알았어. 그게 뭔데? 무엇을 하느냐 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나는 너를 택하고 싶어. 그리고 나서 오타니는 열정적으로 이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의 각오와 승산, 그리고 저를 선택한 이유 등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기분이 한층 고양되더군요. 물론 칭찬을 받아서 기분 나쁠 사람은 없겠지만요. 그는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이기기 위해서 너한테 제의를 한 거야. 그건 은행원인 나라는 뜻인지, 아니면 오타니는 짐짓 무게를 잡다가 충분히 뜸을 들인 뒤 대답했습니다. 노력파인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뜻이지. 알았어. 내가 즉흥적으로 꺼낸 말이 아닌 건 알겠어. 난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어. 내가 뭔가를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말이야. 너는 그런 운을 타고난 것 같거든. 하지만 솔직히 나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런데 에이스케, 내가 딱 한 번 너한테 시험에서 질 뻔했는데 기억나? 그럼 기억하지. 2학년 가을이었잖아. 넌 농구부에서 연습하느라고 여름방학 내내 지쳐 있었을 때였지. 나한테는 너를 이길 절호의 기회였고. 맞아. 그때 나는 시험 준비를 거의 못해서 너한테 질지도 모른다는 생각했어. 그렇지만 너는 나한테 이겼잖아. 하하.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솔직히 말하는데 그때 진짜 내 실력으로 봤다면 아마 내가 이겼을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부정행위라도 한 거야? 하하하. 그래. 옛날부터 요령은 좋았으니까. 이상하게 저는 그 말에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없는 면을 가진 그 친구가 더더욱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죠. 아직 오타니에게 확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